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K입니다.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강도 사건 때문에 스포츠 뉴스란이 아주 난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라운드를 달리는 우리 날두 형님의 늠름한 모습을 보지 못한 팬들의 상실감도 이해는 갑니다. 티켓 최고가도 40만원이나 됐다고 하니까 내가 낸 돈에 비해 얻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허무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경기를 보러 왔던 관중들이 티켓을 사기 전에 호날두가 이 경기에서 뛸지 안 뛸지 사전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벤투스가 당일 입국, 당일 출국이라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축구 경기 외에도 다른 여러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보러 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고 스케줄이 빡빡했다고 해서 날강두가 갑자기 킹가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르고 간 사람보다 알고 간 사람이 확실히 그 실망감이 덜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고작 실망감에 불과했지만 토토에서 이 차이가 몇 배, 몇 천만 원을 잃냐 따냐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토토 결과, 준비된 자만이 승리한다입니다. 해외 축구든, 해외 농구든, 해외 야구든 프로 선수들의 몸값이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위권 구단을 리빌딩할 수 있었던 돈이 이제 선수 한 명의 몸값밖에 안 되는 돈이 됐습니다. 전부 스포츠 시장이 커진 덕분인데 이렇게 스포츠 시장이 커진 만큼 토토를 접하고 시작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면 진짜 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딱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토토를 처음 접해서 배팅이란 것도 손이 가는 대로 몇 번 해보기도 해봤는데 아직 뭐가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거고요. 질문을 하러 토토 커뮤니티에 가봐도 무슨 크로스 배팅이 안 되느냐, 무과장이 출근했다느니 하는 이상한 말이나 하고 질문엔 답변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군대 사격장에서 준비된 사수만이 격발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토토팡에서도 준비된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배팅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걸 모두 뭉뚱그려서 흔히들 토토 혹은 스포츠 토토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하는 토토란 배팅 게임은 토토가 아니라 프로토입니다. 둘의 차이는 배당률과 경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인데 토토는 당첨 금액이 판매액의 딱 절반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 황금률 방식이고 경기도 정해진 경기만 배팅해야 합니다. 반면 프로토는 오즈가 배당을 준 고정 배당률 방식이고 발매 제외가 되는 경기 말고는 입맛대로 경기를 골라서 배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배당이 있는 경기를 배팅하는 게임은 결국 프로토인 셈이죠. 하지만 토토 게임은 날고 긴다 하는 고수들도 맞추기 힘든 도박성 짙은 게임이라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의상 프로토 게임을 그냥 토토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앞으로의 영상에서 토토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대부분 프로토 게임을 의미하는 거니까 보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이미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린 참에 프로토라고 표현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안 헷갈리시겠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프로토 게임엔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팅 게임은 토토와 프로토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여기선 우리 대부분이 하는 프로토 게임은 그 방식에 있어서 또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승무패 게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승리와 패배, 그리고 무승부를 맞추는 게임인 거죠. 축구의 경우 승리, 패배, 무승부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연한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축구 종목에 있어서 은근히 초보자분들이 모르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게임에선 전반전과 후반전의 스코어만 적용시켜서 결과를 낸다는 건데요. 만약 국가대항전이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토너먼트 리그에서 전 후반 경기만으론 결과가 안 나서 연장으로 돌입하고서 나서야 승부가 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승무패 게임의 정답지엔 무승부가 체크됩니다. 연장이나 승부체계를 가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둬도 90분간의 결과가 무승부라면 프로토에서도 무승부인 거죠. 축구 경기가 연장에 돌입해서 이제야 좀 본격적으로 치열하고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볼일 다 봤다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100% 조작입니다.
농구의 경우엔 아시다시피 무승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승리 혹은 패배에만 있습니다. 당연히 연장전의 스코어도 승패에 적용되고요. 야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에 대한 배당이 존재합니다. 농구처럼 연장 이닝의 스코어도 결과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연장전에서 승패가 나지 않아 무승부가 된다면 게임 자체가 적중 특례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죠? 잠깐 적중 특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무승부나 경기를 판가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례를 적용시킨다고 해서 적중 특례, 줄여서 적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승리나 패배가 아닌 1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배짜리 경기 2개를 묶어 4배당짜리 2폴더 게임을 배팅했는데 그중 한 게임이 적특을 받아 1배당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2배당짜리 한 폴더 게임에 배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적중 특례는 천재지변이나 날씨 상황 아니면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야구 게임에 한해서 무승부가 나올 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물구는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적특도 없습니다. 걔네는 승부 안 나면 새벽까지 공 던지니까요. 해도 안 되면 심판 재량으로 무승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토막상식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크보의 경우 무승부가 나면 무승부 그대로 기록되지만 물구의 경우는 재경기를 해야 합니다. 딴소리가 길어졌네요. 자, 프로토게임의 3가지 종류 중 하나인 승무패 게임과 적중 특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있었는데요. 프로토게임의 나머지 2가지 종류도 뭔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는 오버 언더입니다. 두 팀의 스코어를 합산해서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보다 낮은 언더인가 아니면 높은 오버인가를 따지는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아스날과 토트넘이 3대1로 경기가 종료됐다고 한다면 양팀 득점의 총 합은 4점입니다. 보통 축구 게임에서 언오버 기준점은 2.5이기 때문에 득점의 종합이 더 높은 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버에 베팅한 사람이 돈을 따게 되는 거죠. 토토 커뮤니티에서 이 경기 완전 언니네, 뭔 소리야 개 오빠구만 하는 게 다 언더 오버를 말하는 이야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핸디캡 경기입니다. 가장 많은 초보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홈팀에서 핸디캡을 준 승무패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설명보단 예시를 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자, 프리메라리가 전통의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와 서울시 노원구 조기축구의 FC 팔로마와 바르샤의 홈구장인 캄프누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당연히 오주들은 전력 차이로 인해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할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마이너스 10이라는 핸디캡을 주게 됩니다. 역시나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9대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르셀로나는 마이너스 10의 핸디캡으로 인해 9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최종 스코어가 됩니다. 결국 핸디캡 경기에서 FC 팔로마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홈팀과 원정팀이 바뀐 경우를 살펴볼게요. FC 팔로마 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FC 팔로마의 홈구장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거죠. 핸디캡은 무조건 홈팀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상대적으로 열세라 판단되는 FC 팔로마에 플러스 10의 핸디캡을 주게 됩니다. 경기 결과가 똑같이 바르셀로나의 0대9 대승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홈팀의 10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핸디캡 경기에서의 최종 스코어는 10대9로 FC 팔로마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는 홈팀에 마이너스 핸디캡을 줬다고 해서 마헨, 후자의 경우는 홈팀에 플러스 핸디캡을 줬다고 해서 플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바르셀로나가 핸디캡 기준 10인 게임에서 9점이 아닌 10점을 기록해 10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핸디캡 스코어 10대10을 기록해 핸디캡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줄여서 햄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LG 마헨, 두산 플헨, 아스날 햄무 가면 먹냐? 라는 글이 무슨 뜻인 건지 감이 좀 오시겠죠? 자, 오늘은 토토를 처음 접하셨거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자만이 승리한다 라는 격언을 통해 토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는 배팅 게임은 거의 프로토 게임이지만 편의상 그냥 토토라고들 부른다. 프로토 게임은 또다시 승무패, 언더오버, 핸디캡이라는 3가지 종류로 나뉜다. 경기가 무효가 되는 적중 특례라는 것이 존재한다.
다 될 것 같네. 오늘 잘 배우셨으니 앞으로 건승하는 베터가 되는 일만 남았네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교본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저와 저희 분석팀이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십시오.